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최발본부장, 주님 오실 길 부동산으로 예비하나입니다. 인터컵 선교사들은 전투적입니다. 재림의 주를 맞이하자면서 이슬람으로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게 북위 10도하고 40창, 40창의 미전도 종족을 구획으로 나눈 지도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신앙이 인터컵 선교사들의 거의 전부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지적하는 말도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재림의 영광을 그리면서 복음 들고 전진한다는 것이 사명의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중국 정부가 인터컵을 향해서 레드카드를 내밀고 국가안전부가 반국가적 단체라고 지목을 할 때도 일부 인터컵 단기 선교팀이 마호보디 사원 그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무례한 선교를 해도 그리고 인터컵 어떤 신도가 일본 신사 국보급 문화재에 기름 테러를 했어요. 그 48곳인데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기름 테러를 한 사람도 역시 카네야마시인데 인터컵 출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터컵 선교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 특히 가장 위험한 험지다라고 분류되는 이슬람 선교 활동도 가장 열정적으로 했던 것이 인터컵 선교사였습니다. 오직 마라나타 신앙,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이 진정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나아가던 다수의 인터콥 선교사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요, 이단 규정도 아니었고요, 매스컴의 비난 여론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최바울 본부장, 인터콥의 설립자 최바울 본부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터콥 내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인터컵 선교사들이 지금 탈퇴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두 달간만 300여 명이 사임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떤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총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300명이라고 하는데, 인터컵은 1,500명 중에서 제가 입수한 자료가요, 2024년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보름, 한 달하고 20일 정도의 자료인데, 이 한 달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약 300여 명이 사명했어요. 여기에 인터컷 선교사 사임 155명 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 부부 선교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29명이라고도 돼 있는데 이들이 지금 탈퇴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선교사들이 도대체 왜 어떤 문제로 인터컵을 탈퇴하게 된 걸까요? 그 문제는요, 바로 최바울 본부장의 마라나타는 주님 오실 길을 부동산으로 예비한 거 아니냐라는 짙은 회의감과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인터컵 내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로만도요, 인터컵의 최바울 본부장 개인 명의로 소유된 부동산이 상주에만요, 지금 11건이에요. 그리고 총 13억 8,550만 원입니다. 이것이 현재 등기가 된 부동산이고, 그리고 등기 일시를 보시면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사이에요. 여기 최한우 개인 명의로 지금 부동산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갔냐라는 거예요. 지금 인터컵 내부에서는 최바울 본부장이 부동산 이 매입 자금은 단체 돈으로 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상주시. 여기도 역시 최한우 본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예, 구글 지도로 본 최바울 본부장의 이 상주 지역 부동산 소유 현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부산 남천동, 노회서장 남천동 살제 그 범죄와의 전쟁이 나오는 그 서장이 살던 남천동.
이 남천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의 소유자 김땡땡으로 되는데 여기가 그 최바울 선교사의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입니다. 실거래가 9억 원 그리고 매매가는 1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소유권이 근저당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보통 이건 다른 부동산입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채권 최고액이 얼마고 채무자 누구 근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은행으로 돼 있는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요 남천동 코오롱 하늘채 비치는 지금 근저당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부동산은 소위 말해서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없이 값을 치르고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은 드러난 부동산입니다. 드러난 부동산. 최한호 씨 일가명이 그 부인하고 그리고 자녀들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과연 얼마가 될지 탈퇴 러쉬 중인 선교사들이 최한호 씨에게 본부장에게 남겼을 법한 질문들입니다. 상주 근처 부동산 매입건에 대해서 최 본부장 측은 공식적 입장을 저에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가 제가 이제 전화와 문자를 하고 인터콕 공식 메일도 보냈어요. 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고 혹시라도 차후 공식적 답변이 온다면 그때 반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인터콕 측에서 이미 흘러나오는 그 최보열 본부장의 해명성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최 본부장 명의로 매입한 그 상주 지역 땅들은 농지라고 합니다. 이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단체 이름으로도 매입이 불가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 본부장이 마지막 시대 엔드타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농지를 사서 자신도 농부가 되기 위해서 농사 훈련을 받았고 인터컵 간사들이 조언하기를 단체 명은 안 되니 개인 명의로 구입해야 된다고 조언해서 개인 명의로 한 것이지 이것이 개인 독단적으로 진행될 일도 아니고 사회 회의록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내부 의견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뿐이지 개인 독단적으로 해서 개인이 소유한 실제적으로 개인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 인터콥 측의 반론입니다. 다음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드러난 부동산만 이런 것이고 드러나지 않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 세상 끝,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 매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주장하는 사람들 부동산 깔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다음. 인터콥의 가족 사유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건물은 지금 마포구 신공덕동에 있는 전문인 국제협력단 소유의 건물입니다. 지상 1, 2, 3층 옥탑방이 있고요. 지하 1층까지 있다라고 해요. 이 건물을 그 인터콥 측에서, 그러니까 전문인 국제협력단에서 총 12억 원을 주고 매입을 한 건물이에요. 2019년 9월에 매입한 건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최바울 본부장의 딸, 법적으로는 이걸 특수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최땡땡 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땡땡 교장에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1월 18일에 소유권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지분 308.08분의 149.24니까 거의 반에 해당하는 이 소유 그 물건을 갖다가요. 최땡땡 교장에게 86년생입니다. 2021년 1월 18일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이에요. 상식적으로 물건 절반이면 6억 원이어야 되거든요.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요. 여기에 더해서 심각한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과 전문인 국제협력단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전문인 국제협력단 측의 그 임대료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바울 본부장이 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고 2년 동안 받은 돈이 총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컵 측 공동체 자산의 사유화를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최 교장의 지분은요, 다시 최땡땡 지분 전부 이전 2024년 4월 3일에 매매를 해서 다시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임대 수입은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인터컵이 무슨 가족 먹거리입니까? 가족 비즈니스 센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인터컵 측 주요 요직에는 계속 사유화 이제 의혹이 일어나는 건데, 인터컵 측 주요 요직에는 최바울 선교사의 가족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땡땡 선교사, 여성 사역부 코디, 딸 최땡땡 선교사 사역 코디, KSI 교장, 이 인터콥 측 그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들 최땡땡 간사, 역시 IACD, 여기 인터콥 측에 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어쨌든 담당 간사예요. 동생 때 최땡땡 총무는 본부 시니어 사역 총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족 사유화 주장에 대해서도 인터컵 측은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에게 온 답변은 아닌데 그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문건하고 내용을 참고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먼저 신공덕동 공동체 소유의 땅 있잖아요. 요거. 이 땅은 건물은 지하는 창고로 쓰고 1층은 뒷골목이라서 차도 못 다니는 그런 좁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실제로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주 좁아요. 그리고 외지고 낙후된 지역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잘 찾지 않는 장소여서 어차피 비어있는 장소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서 들어올 경우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하고 싶을 때 도장 안 찍어주면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서 딸인 최땡땡 교장, KSI 교장이죠. 친척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은 세뱃돈 등을 모아서 산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 해명에서도 좀 웃긴 게 세뱃돈 모아서 샀대요. 세뱃돈, 여러분 세뱃돈이 1억 5천을 모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매각 과정에서 이거는 인터컵 주장이에요. 법무사가 최바울 측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최바울 본부장 측 주장입니다. 매각 과정에서 법무사가 이사들에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하고 이사들의 승인 아래 진행됐다라는 것이 최 본부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 과정에서 회계법인에서도 이거 문제 없다고 넘어간 사안인데 왜 당신들, 그러니까 인터컵의 선교사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터컵 측 내부적으로 선교사들이 이것을 좀 확인을 했대요. 근데 법무사가 이사에게 일일이 확인 전화를 했다는 것은 최바울 본부장의 주장일 뿐 오히려 법무사는요, 최 본부장이 자신의 딸에게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이건 특수 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다. 증여라고 하면 이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를 묵살하고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컵 측 그 대안학교 KSI의 딸이 이것을 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인터컵 측의 한 관계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 교장이 지금 무급으로 교장을 일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무슨 사유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장으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급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안학교, KSI 대안학교에 학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대안학교로 한다니까 마지막 때의 사명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후원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무급으로 갈 수 있어요. 급여 안 받고 어쨌든 이것이 무급으로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는 자리이지 이것이 어떻게 사유화가 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중입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인터콥 내부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자는 사명으로 선교지에 갔던 선교사들의 20% 이상이 탈퇴하고 있는 것은 이건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인터컵을 설립한 최발본부장의 부동산 매입과 가족 중심 전문인 국제협력단 대표자 최한우, 전문인 국제선교단 최한우,
하이프렌드 이사장 김땡땡 씨, 최한우 씨 부인, KUIS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최한우, 인터시아 대학교 전도를 위해 설립한 별도단체 인터시아의 대표는 딸 최땡땡 선교사 이렇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최발본부장의 부동산 매입과 가족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고 심지어 자신의 딸과 공동체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 맺고 월세까지 지급하는 이 수익 몰아주기 방식은요. 최 본부장이 아무리 적극적 해명을 한다고 해도 가족 사유와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발 본부장이 말하던 마라나타 신앙,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탈퇴한 선교사들의 통탄하는 것 같은 그런 외침이 들리지 않으실까요? 선교사님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시대의 표적을 말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최발 본부장. 최 본부장이 수시로 마지막 때 중의 마지막 때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사악한 엘리트가 어쩌고 빌 게이츠가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제4차 혁명이 어떻게 돼가고 이런 거 얘기하지만 정작 최바울 본부장이 해야 될 일들은 시대의 표적에 대한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하는 게 최바울 본부장입니다. 그 본부장에게 과연 이 인터콥 탈퇴한 선교사들의 지적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인터콤 내부가 흘러가게 될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인터콤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며 여러분들과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콤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좋으니까요. 제보하실 분은 저의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로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